전쟁 초기부터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던 러시아군 내부에서 큰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군인들의 탈영과 불복종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러시아에서 침공 초기 주장했던 군사 목표물만 정밀 타격하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이 계속되자 조바심을 느낀 러시아가 끝내 전쟁 금지 무기인 집속탄과 진공폭탄을 사용한 것인데요.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된 집속탄의 포격이 향한 곳은 군 주요 시설이나 전쟁의 향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전선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유치원과 학교였기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수많은 군인들이 상층부의 무자비한 명령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비인도적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빠른 EU 가입을 승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엉겁결의 나토군의 동부전선 최전방으로 부상한 폴란드에서는 언제 번질지 모르는 전쟁의 불시에 대비하여 전차와 대공포를 비롯한 동부전선 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사들인 폴란드가 K2PL을 도입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엔 주재의 세르히 키슬리차 대사가 우크라이나 침공 중 숨을 거둔 러시아 병사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대사는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됐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러시아 병사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이라며 종이에 인쇄한 복사본을 직접 러시아어로 낭독했습니다. 이 대화는 러시아의 한 병사가 모친과 주고받은 것인데요. 모친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답이 없니? 정말 훈련 중이니? 라며 안부를 묻자 병사는 엄마, 저는 크림반도에 있지 않아요. 훈련 중인 것도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병사는 엄마,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여기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도시를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을 해치고 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를 환영할 거라고 들었는데 그들은 우리 장갑차 아래 쓰러지고 있어요. 그들은 몸을 던져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파시스트라고 불러요. 엄마 정말 힘들어요라고 심정을 고백한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에 끌려와 잔인한 명령을 강제당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 땅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량 보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마트를 약탈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있는 TV타워가 미사일 포격을 받았고 최소 5명의 민간인이 공격에 휩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명령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러시아가 군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러시아는 침공 첫날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하여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발언을 전혀 지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전쟁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러시아군이 발사한 집속탄 여러 발이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위치한 수미주 오흐티르카의 한 유치원을 포격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무기로 개방된 지형에서 다수 인명 피해를 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내부 소형 폭탄의 40%는 불발탄으로 남아있다가 대인지뢰처럼 터져 전쟁 이후에도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비인도적인 무기로 지탄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또다시 금지된 무기를 꺼낸 정황이 포착되었죠. CNN은 취재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벨고로드에서 진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TOS-1을 목격했다고 전하며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현지 시각으로 28일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다. 이는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압력탄이라고도 불리는 진공폭탄은 폭발력으로 피해를 주는 일반 포탄과는 다르게 화염과 폭발 압력을 키운 무기인데요. 가연성 물질과 분말 가루를 넣은 탄이 목표물에 닿거나 근처에 도달하면 인화성 기체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이를 이용해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이 폭탄은 위력이 강한 데다가 폭발할 때 핵폭탄과 비슷한 버섯구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무기가 민간인 거주구역에 투하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러시아의 손속은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죄책감을 느낀 러시아 군사들이 고의로 군용 차량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목격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사기가 저하된 일부 러시아군이 고의적으로 차량 기름 탱크에 구멍을 뚫었다고 말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수의 러시아군이 어리고 전투 경험이 없는 병사들로 이들이 현재 식량과 연료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사기가 저하된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러시아군이 전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군사 장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각지에서는 의욕을 잃은 군인들이 곳곳에서 장비를 유기한 채 집단 타령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부 헤르손 인근의 러시아 군부대는 최신형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 S1이 진흙탕에 빠지자 이를 유기하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차량은 우크라이나 시민에 의해 발견되어 우크라이나 군부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T-86 등의 러시아의 주력 전차와 보병용 전투장갑차 BMP-3을 비롯한 첨단 장비들이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돼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러시아군의 연료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더불어 병사들이 싸움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당초 예상되었던 양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병사들의 통제에 실패하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러시아이지만 세계 군사력 2위의 저력은 여전히 건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북쪽 프리피아티선에서는 지속해서 러시아군의 병력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무려 64km에 달하는 대규모 러시아군 수송대가 키예프로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CNN 등 외신은 미 국방부 관료들을 인용해 러시아군의 2차 파병이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키예프를 포위할 수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시가전이 다시금 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1차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우크라이나 서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공군을 제압하고 서방 국가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겠다고 발표했고 스웨덴은 80년간 유지해왔던 침묵을 깨면서까지 전투 식량과 장갑차, 대전차 로켓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서부를 제압하여 유럽과 미국의 지원을 끊어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대대적인 공습과 미사일 포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벨라루스군이 체르니히우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재 벨라루스군은 브레스트 근처에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벨라루스군이 이 전쟁에 개입한다면 벨라루스군의 임무는 서부 우크라이나의 지원 차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차 범위를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나토군의 동부전선 최전방에 된 폴란드는 전투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국경 도시 푸셰미실 인근의 주라비카 지역의 전차 부대에서는 대공포와 전차, 산악 부대를 중심으로 동부 전선의 전력을 확충하고 대비 태세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주었던 미사일 공격을 감안해 대공포 부대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2014년 수출이 성사되어 폴란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형 자주포 K9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는 동부전선에서 탱크와 방공포대, 자주포, 산악부대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신형 에이브럼스 탱크 2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다른 신형 탱크 55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도 후보에 올라가 있어 최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하면서 모두가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21년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왔고 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는 결국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이번 전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방산업계가 수출하는 무기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후 가입 신청서에 서명한 가운데 특별 절차를 통한 즉각적인 유럽연합 가입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식 요청 이후 체코와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유럽 8개의 나라가 공동 성명을 내어 우크라이나에 즉각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고 가입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우크라이나의 사투가 대단원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많은 영웅들에게 위로와 존경의 말을 전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평화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